안녕하십니까. 2021년 전라북도 평생교육 정책개발 1차 자담회에 이어 2차 자담회 사회를 맡은 전주대학교 교육학과 서재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매년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책개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로 특강과 포럼으로 진행하였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정책 개발과 온라인 콘텐츠 보급을 위해서 전문가 자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자담회에서는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의 다양한 실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본인과 기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전주교육대학교 이경환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환입니다. 저는 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주시민교육 영역에서 세계 시민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학에서 시민교육 역량 강화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비교사들에게 시민교육에 대한 자질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주 YMCA 조종현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YMCA에서 일하고 있는 조정현입니다. YMCA 활동 속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교육들을 함께 진행하고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익히고 생활 속에서 반영하고 청소년 지도교육 때 함께 할 수 있는 훈련을 함께 시키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제고등학교 정진복 교감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제고등학교 교감 정진복입니다. 오늘 저는 학교 현장, 주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민주 시민교육의 실태와 사례를 솔직하고 편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담회 주제는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실천 사례입니다. 4개의 소주제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 민주시민 교육 실태, 두 번째는 전라북도 민주시민 교육 실태, 그리고 세 번째는 민주시민 교육 사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라북도 민주시민 교육 발전 방안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국내 민주시민 교육 실태입니다.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요구는 민주사회로서 공동체에 대한 고민과 시민의 과제를 찾아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겨져 있으나 국회에서는 아직도 민주시민교육법 제안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민주시민교육 실태는 어떨까요? 먼저 YMCA에 오랫동안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해주신 조정현 사무총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국내의 민주시민교육의 실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역사적 의미 속에서의 근대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면은 동학혁명 이후에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어떤 농민교육, 노동교육, 그다음에 어떤 독립운동에 대한 근대적 교육들 이런 교육들이 이제 어떤 민주시민교육의 효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현대적 의미 속에서의 저희 이제 한국 시민사회 속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은 약 30여 년 정도의 역사가 있어요.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어떤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좀 전문가 집단과 또 시민사회 내 속에서의 활동가들이 함께 독일의 아데나워 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독일의 어떤 민주정치 교육들을 함께 어떤 한국 사회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이제 기운들이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촛불혁명 이후에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만 가지고는 민주적인 사회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가야 된다. 광장의 민주주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돌아보니까 굉장히 공허하더라. 가정에서는 가부장제적인 요소들이 그대로 있고 직장에서는 상사에 복종해야 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경쟁과 차별과 억압과 이런 구조들이 계속적으로 있고 이 속에서의 시민성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가 중요한 시민사회 화두로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어떤 나라나 시민사회나 각 구성원들이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들을 최근 5년 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토론하고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들로 좀 거쳤었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이제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이제 제도로서는 조례들이 각 지자체마다 또 교육청에서도 제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과 있게 진행되고 그러한 것을 이제 어떤 선택적인 교과서로도 반영되고 이런 활동들이 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은 그 민주시민 교육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이 민주시민 교육을 받아본 경험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성교육이나 어떤 윤리교육이나 이것을 민주시민 교육의 모양으로 어떤 착각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활동들을 좀 잘 모른다거나 이러면서 민주시민 교육이 어떤 좀 왜곡된 경향으로 나타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속에서 함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우리의 좀 합의를 만들어 보자. 독일에서는 이제 보호테스 바흐 이제 협약이라고 해서 진보와 보수가 함께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쳤는데 한국 사회도 그런 좀 합의를 거쳐보자 해서 좀 몇 가지 좀 합의 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존중과 배려, 어떤 다름에 대한 인정, 그리고 어떤 서로에 대한 공감과 경청을 좀 하자. 타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자.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은 함께 참여하자. 참여형이다. 어떤 일방적인 주입식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참여형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이제 자신의 생각들을 강요하지 말자. 우리는 이 교사의 입장이 강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식 교육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강요하지 말고 교사는 중립적인 자세로서 진행하자. 그래서 판단하지 말자. 이러한 것들을 중요한 좀 이슈로 삼았었죠. 그러면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서로에 대한 어떤 가치와 지향들을 서로가 합의해가는 과정들이고 한국 사회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시민사회, 청소년, 뭐 어린이, 어떤 각 학교 등등에서 함께 모색하고 공유하는 어떤 과정들이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조정현 사무총장께서 이제 여러 가지 민주시민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그렇다고 하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학교 민주시민 교육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고등학교 정진복 교감 선생님께서 학교 민주시민 교육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교 교육에서 민주시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1997년 제정된 교육기본법입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 이념으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민주국가 발전 등이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1차 자담회에서 얘기되었듯이 시민사회단체가 본격적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 1997년과 같은 해거든요. 조금 전에 사무총장님 말씀하셨는데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국가와 짝을 이루는 단어인 국민이라는 단어보다 정부와 짝을 이루는 시민이라는 단어가 이때부터 교육에서도 사용된 것이죠. 2015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을 인간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범교과 학습 주제로 민주시민교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아직까지 교육부와 교육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회나 윤리교과의 수업 내용으로 인식될 정도로 좀 척박한 수준입니다. 다수의 교사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담당 부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민주시민교육 관련 공문이 오게 되면 서로 담당자를 미루게 되다가 결국은 민주시민교육과가 도교육청 인성건강과에서 분화하였다는 이유로 학교의 인성건강 담당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사회나 윤리 선생님에게 공문이 배당되는 시기거든요. 1997년을 기준으로 보면 좀 답답하지만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제적인 민주시민 교육이 시작된 시점, 즉 경기교육청이 2012년이거든요. 서울교육청이 2014년에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고 교육부에서는 조금 늦게 2017년에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하고 2018년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을 감안하면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이제부터 우리가 잘 가꾸고 길러야 할 새싹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학교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이경환 교수님께서 추가적으로 민주시민 교육의 어떤 실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민주시민 교육이 이제 국내 그 학교 다양한 시민사회 영역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점들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민주시민 교육이 단순한 정치 교육이라든가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 교육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아마도 많은 시민들이 민주적 소통이라든가 협동의 능력, 또 감수성, 민주적 참여 습관 이런 것들을 길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점들을 대략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라는 점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목표,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좀 덜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이걸 시행하게 된 국가 차원에서의 기본 원칙도 부재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민주시민 교육이 평생교육같이 전 생애주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학교 교육에서 어떤 교과에서 행해지는 교육이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결국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이고요. 또 이런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좀 미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이제 법률 통과가 덜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제도를 정비하는 문제, 또 제도와 법률이 분절화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이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편 전체적으로 이걸 이제 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덜 갖춰져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결국 이게 학교 교육을 떠나서 생애 전체 주기에서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위한 전문가 집단이 좀 부족하다라는 점이겠어요. 그래서 전문 강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특정 교과라든가 영역 중심으로 줄어드는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 사회가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전체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시민교육의 코디네이터 등을 좀 양성해야 되는 이런 과제를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분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 시민단체나 아니면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 그리고 학교 밖의 어떤 민주시민 교육과 더불어서 제도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시민 교육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모두가 함께하는 민주시민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민주시민 교육 그리고 올바른 의식과 실천이 필요한 민주시민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라북도 민주시민 교육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